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은 연예인이라도 사생활 폭로로 인해 연예계를 떠나거나 은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생활이 드러나며 추락의 길을 걷게 된 연예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위는 남태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위너로 데뷔했던 남태현은 데뷔 초부터 학창시절 유진설과 강제 전학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차 요원에게 무례한 태도로 요금을 지불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인성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가수 장재인이 SNS를 통해 남태현의 양다리 사실을 폭로하면서 두 사람의 공개 연애가 스캔들로 변질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하트 시그널로 청순한 이미지로 주목받은 서민재가 SNS에 남태현과 함께 찍은 사진과 마약 복용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과 서민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불구속이 아닌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르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현재 남태현은 5억 원의 채무를 떠안아 부모님의 집까지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는 그가 가난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7위는 장동건입니다. 장동건과 주진모가 주진모의 휴대폰 클라우드 해킹 사건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해커들이 협박 후 금품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무산되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그들의 세련되고 정제된 이미지와는 달리 저급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었고 일반인, 연예인, 지망생, 심지어는 유부녀까지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의 큰 실망을 샀습니다. 그 사태가 밝혀지면서 이병헌은 오히려 그의 로맨틱한 이미지로 재평가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장동건과 주진모의 부적절한 행위와 비교되어 더욱 돋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여러 광고와 영화에서 하차당하는 등의 직업적 타격을 입었으나 장동건은 이미 배우 고소영과 결혼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상태였고 주진모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위는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는 2005년 무대에 섹시한 이미지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에서는 깔끔하고 모범적인 인물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여성의 몸을 신성하게 여기며 술과 담배를 피하고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등 보수적인 가치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아이비와 가수 휘성 사이의 불륜을 폭로하며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 남자는 아이비가 자신과의 관계를 속이고 휘성과도 관계를 맺었다며 이를 복수하기 위해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휘성에게도 충격을 주었고 아이비는 이 과정에서 휘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청순하고 모범적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으나 그녀는 뮤지컬 무대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그녀에 대한 협박과 비난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관련 동영상은 유출되지 않았고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은 강제적인 벗기는 설정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5위는 옥소리입니다.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옥소리는 비 오는 날의 수채화와 젊은 날의 초상 등을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며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이후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녀의 불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박철의 가까운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의 관계는 물론 이탈리아 셰프로 알려진 요리사와의 불륜까지 동시에 밝혀지며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옥소리는 이후 이탈리아 셰프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동거를 이어갔으나 결국 이 셰프마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관계를 끝냈습니다. 4위는 이수입니다.
문차일드와 MC 더맥스를 통해 뛰어난 보컬리스트로 명성을 떨쳤던 이수는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김모 양이 MBC 탐사 보도를 통해 이수가 성매수 당시 취한 행동들을 폭로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 이후 이수는 발표한 곡이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음악적인 능력은 인정받았으나 각종 방송에서 출연이 취소되며 사실상 업계에서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진아입니다. 엄청난 피지컬로 큰 주목을 받았던 진아는 데뷔곡 꺼져줄게, 잘 살아로 데이트를 기록한 후 후속곡 블랙 앤 화이트로 음악 차트 1위를 휩쓸며 빠르게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발표한 곡 예쁜 속옷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점차 인기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 연예인들의 원정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그중 한 명이 진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재판에서 진아가 성매매를 통해 1회당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며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2위는 정준영입니다. 2016년 정준영은 한 여성의 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 사건은 이른바 황금폰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영은 이를 여자친구와의 작은 다툼에서 비롯된 홧김의 일이라고 설명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으나 사건은 결국 무마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버닝썬 사건이 발발하면서 승리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단톡방을 통해 정준영의 몰카 사건이 다시금 조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몰래카메라를 찍고 이를 공유하는 등의 충격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많은 팬들이 결국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정준영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0월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소된 최종우는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2021년 11월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준영 사건과 연결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자진 입대했던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버닝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2월에 출소한 후 현재는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위는 황수정입니다. 황수정 사건은 대중에게 극심한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 역할로 우아하고 고운 이미지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엄마야 누나야에서 청순한 청각장애인 장혜경 역할을 맡아 청순계 원톱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런티 요구와 촬영 불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대중은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 덕분에 이를 악성 루머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001년 겨울 황수정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은 일변했습니다. 그녀가 마약이 아니라 최음제라고 생각했다는 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더욱이 황수정이 마약을 투약한 강모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마약을 사용하고 간통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는 추가 정보가 알려지면서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결과 한때 그녀를 열렬히 지지하던 팬들까지도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황수정은 이후 여러 차례 연예계로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여론과 마주하며 모든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실상 은퇴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연예계는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부 연예인들은 드라마 출연료만으로도 수백억 원을 벌고 광고 몇 편만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전체 연예인 중 하위 90%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 물론 재테크에 성공하거나 개인 사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도됩니다. 스폰서 관계나 유흥업계로의 전환이 그런 예입니다. 일부는 과거 방송이나 무대에서 마이크와 대본을 손에 쥐었던 자신을 뒤로한 채 이제는
탬버린을 들고 생계를 이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유흥업계로 발길을 돌린 사례들. 화려한 연예계 대신 유흥업계라는 선택을 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5위는 2018년에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댄스 실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사랑받았지만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잠시 유흥업계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다고 밝혔는데요.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며 그중 하루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뛰어난 댄서였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단 4개월 만에 마치고 초고속으로 데뷔한 그녀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어우러진 춤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화류계에 입문한 지 3개월 된 신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걸그룹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네이처 하루와 일치하면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하루는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나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위해 잠시 화류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해명하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속해 있던 걸그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뷔 6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근무했던 곳은 터치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4위는 배우의 길보다 화류계를 선택한 장미인혜입니다. 대표작은 없지만 대중 인지도 면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했던 장미인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고 자신의 SNS에 올라온 스폰서 제안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소신 있는 배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노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템프로 업소에 출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혜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일주일에 2~3번 정도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녀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 예약이 어려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인혜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술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업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장미인혜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해당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일부 여자 연예인들이 템프로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만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며 이들이 일반 접대 여성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손님이 있을 때만 잠시 룸에 들어가 인사를 하거나 술을 한두 잔 따르는 초대 손님 형태로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장미인혜가 정기적으로 출근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손님들만 상대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인혜는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3위는 걸그룹 연습생에서 화류계로 발걸음을 옮긴 또 다른 인물 한서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데뷔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내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톱스타급 연예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템프로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빅뱅의 탑, 아이콘의 비아이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며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양현석도 그녀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녀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서희는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데뷔를 준비했으나 템프로에서 단 3시간 머물고도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한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2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재력가였던 시댁으로부터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고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그녀를 둘러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음주가무 동영상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지인들 간의 모임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영상을 스폰서가 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영아가 남성 연예인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즐겼다는 사실에 실망한 스폰서는 그녀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최영아는 화류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40을 앞둔 그녀는 멤버십 업소인 템프로에서 일하기에는 어려웠지만 한층 더 돋보이는 외모와 과거의 경력을 활용해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 출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그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위는 배우 생활을 접고 화류계로 전향한 한나경입니다. 그녀는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나경은 성형외과 시술의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강조하며 출연했으나 이미 대중의 관심은 시들해졌고 제작사들 역시 그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이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지며 활동하던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한나경은 이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은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사업가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를 계기로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며 매달 부산을 찾았고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가의 아내는 남편이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목격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3차례 걸려왔고 다음 날에는 사업가의 아내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한나경이 보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나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존심을 짓밟는 문구를 보고 결국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고객들은 그녀를 찾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업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나경은 여전히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를 위해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뻘 재벌가 부인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남자 연예인 T.O.P.사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4위는 재벌 사모님과의 밀월 여행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했던 B입니다. 연예계에서는 CJ 이미경 부회장의 눈에 들기만 하면 광고 계약이 줄줄이 성사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케이블 방송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식품과 유통까지 다방면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이미경 부회장은 연예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가수 B는 2010년 새 앨범 생크스2의 VIP 섹션에 그녀를 언급하며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B가 모 그룹의 부인과 밀월 여행을 다녀왔다는 증권가 소문과 찌라시가 떠돌고 있었던 상황이라 B가 이 부회장과의 루머를 의식하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견제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소문을 부정하려는 행보였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1년 이미경 부회장이 군 복무 중인 비를 면회하면서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회는 5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함께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비비고 밥차를 제공하며 부대원들과 비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비가 전역한 이후 출연한 영화 아리비 리턴 투 베이스의 배급을 CJ가 맡으며 이미경 부회장은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미경 부회장은 1994년에 전 중앙종합금융사장인 김석기와 이혼한 이력이 있어 비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이미경 부회장의 관계는 모자지간 같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후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점차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와 김태희의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이미경 부회장의 이름이 빠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친이모와도 같았던 MCM 김성주 대표와의 관계 역시 비슷한 시점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해 비는 어머니와 이모 같은 두 사람 모두와 거리를 두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3위는 몰락한 줄 알았으나 사모님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하고 있는 승리입니다. 정준영 일당의 이른바 황금폰 사건으로 가득했던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는 승리가 있었으며 그의 자금 배우로 대만 출신 여성 이주린이 마이너스 주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린 3호로 불리며 그녀의 남편은 대만 도박업계에서 밤의 총리로 알려진 거물 워고주입니다. 그는 대만에서 막대한 자금력과 권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워고주의 아내인 린 3호는 대만 사교계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부동산 투자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 샤넬이 주최한 파티에서 지드래곤과 승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처음에는 린 3호가 지드래곤을 팬으로 좋아했으나 신중한 성격의 지드래곤과 달리 재력을 중시했던 승리가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린 3호의 신임을 얻은 승리는 자신의 투자금 10억 원에 린 3호의 300억 원 투자금을 더해 버닝썬을 열게 됩니다. 이후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린 3호와 가까워지면서 승리는 그녀와 그녀의 딸들뿐 아니라 동행했던 삼합회 조직원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덕분인지 구설수 이후에도 사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남아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승리에게 린 3호의 지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위는 한 번의 만남으로 쌀 16톤의 가치를 벌어들였던 태진아입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보다 26살 많은 현대건설 사장의 부인 김보완과 마른 장작처럼 뜨거운 관계를 20여 차례 이어가다 결국 구속된 그는 타고난 음색과 능글맞은 매력으로 출연하는 곳마다 중년 여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허리춤을 매력적으로 흔드는 퍼포먼스에 감탄한 팬들로부터 막대한 팁을 받으며 큰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보완은 단연 큰 손으로 다른 이들보다 56배에 이르는 팁을 아낌없이 주며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태진아가 활동하는 업소를 찾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김보완은 마침내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한 식사와 만남에도 그녀는 당시 대기업 월급의 5배에 달하는 50만 원씩을 용돈으로 주며 태진아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관계가 더욱 깊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김보완은 별거 중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며 자신이 현대건설 사장의 아내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재력에 익숙해진 태진아는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진정한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이후로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를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이어졌던 이들의 만남은 결국 경찰의 개입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체포 당시 태진아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보완에게 양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975년 당시 쌀 한 가마 80kg의 가격이 약 5천 원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잠자리 한 번에 쌀 816톤을 번 셈이었습니다.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태진아는 재벌급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1위는 대기업 사모님으로부터 100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배우 이정재입니다.
영화 관상에서 강렬한 등장신으로 주목받았고 한국 느와르 영화의 최고작 중 하나로 꼽히는 신세계에 이어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스타로 거듭난 이정재 역시 한때 배우로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가 출연한 3편의 작품이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드라마 모래시계 이후 승승장구하던 그의 연기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 그는 배우로서의 활동보다는 사업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재는 대한민국 상위 0.1%를 겨냥한 고급 주거 단지인 삼성동 라테라스의 시행사 대표로 나서며 사업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대형 건설사 동양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라테라스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직면했고 그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공사인 동양건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며 남은 것은 소송과 재산 압류뿐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양건설은 약 19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재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전액 손실 처리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정재가 개인 자격으로 투자한 25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했으며 16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마저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이후 터진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이러한 특혜의 배경에는 이혜경 부회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액만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 수가 4만 명을 넘었던 동양 사태의 조사 과정에서 이혜경 부회장이 남편인 현재현 회장과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정재가 세운 시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행한 것이 동양그룹의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점차 이혜경 부회장과 이정재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의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혜경 부회장은 학력이나 경력에서 전혀 알려진 바 없는 33세의 고졸 출신 인물 김철을 동양네트워크스의 대표 자리에 앉혔던 전력이 있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루머가 있었던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정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금전적 특혜를 받은 점이 김철을 대표로 임명했던 일과 유사한 맥락에서 의심받게 되었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의 보증을 서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로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의 100억 원 채무를 면제해준 구체적인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